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고 있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지난주는 시장 대응이 쉽지 않았던 한 주였는데요. 우선 시장 브리핑 간략하게 전달드린 다음에 지난주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이 모아졌었던 7월 FOMC 의사록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융시장은 정책 모멘텀의 둔화와 혼재되기 시작한 경제지표들, 그리고 일부 지역들에서 감지되는 2차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쉽게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우선 정책 모멘텀의 측면에서는 지난주 중에 발표됐던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던 내용들 그 이상의 지침은 좀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좀 더 빠르고 구체적인 대응을 원했었던 시장의 실망을 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우선 급한 대로 소규모 부양책부터 부분적으로 통과시키자라는 견해에 대해서 민주당의 하원 펠로시 의장이 좀 선을 그으면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측면에서는 경제 봉쇄 완화 이후에 줄곧 개선되어 오기만 했었던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좀 혼재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우측 차트 보시면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 연방정부의 $600 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됐던 8월에 다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코로나의 장기화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었습니다. 동시에 이 최근 실업 문제의 본질은 이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한 노동의 의지 감소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제활동 위축에 의한 노동 수요 감소, 노동 수요의 축소임을 새삼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시장에서 낙관 우위 심리가 좀 편안하게 지속이 되어 있었던 주요 근거들인 예상보다 강했던 정책 대응과 예상보다 강했던 경제지표 반등의 동반 약화는 당분간 단기 시장 대응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와 경제 펀더멘털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동시에 저금리의 혜택, 저금리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는 기술주들, 나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지속에 무게가 실리는 환경입니다. 지난주 달러화는 유로화의 약세 전환 영향으로 오랜만에 강세 마감했었는데요. 우측 차트 보시면 미국의 신규 확진자 추세는 최근 좀 뚜렷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안정되는 듯 했었던 유럽의 코로나 상황이 독일이라거나 스페인, 프랑스 같은 주요 국가들에서 좀 2차 확산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또 지난주에 발표됐던 유로존 PMI 지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부진했었다는 점이 유럽에 대한 긍정 심리를 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또 유로존 내부에서 정책 모멘텀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좀 적기 때문에 이런 2차 확산세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유럽에 대한 기대 심리가 되살아나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연준 의사록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여러모로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레벨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주 시장은 증시의 추가 상승 근거를 찾기 위해서 FOMC 의사록을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의사록 안에 추가적인 정책 지침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라거나 다가오는 9월 회의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좀 발표하겠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이 없었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이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YCT라고 하는데요. 이 정책 도입의 여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로 연준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걸 확인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었습니다. 당일의 글로벌 증시는 동반 조정을 나타냈었고요. 좌측 차트 보시면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다소 조정이 나타나면서 우측 차트 보시면 다시 회복하는 듯 했었던 금 가격은 또 이 195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번 의사록 내용 중에서 연준의 정책 방향 변화라거나 부양의지 약화를 시사했던 부분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시장과 온도차가 발생했던 부분을 굳이 좀 표현해 보자면 시장은 당장 현재 시점에 정책의 최선을 기대했던 반면에 연준은 최악을 대비하려는 스탠스를 비추면서 좀 서두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던 점입니다. 우선 의사록에서 드러났던 경제에 대한 연준의 전망은 상당히 보수적이었는데요.
우선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 경제 경로에 대한 전망을 섣불리 내놓지 않되 하방 위험을 더욱 경계하는 명확한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즉 연준은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추가적인 부양 정책 도입 시점을 저울질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장과 단기적인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좀 시점을 조율할 뿐이지 이 연준이 향후보다 클리어한 명확한 정책 가이던스와 목표를 제시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원문들을 좀 실어 왔는데요. 현재 연준은 국채와 MBS 매입 목적으로 왼쪽에 보시는 이 원활한 금융시장 기능 유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연준 위원들은 조만간 자산 매입의 목적을 오른쪽에 보시는 완화적인 금융 환경 조성과 경기 회복 지원으로 좀 더 명확하게 바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강한 부양 의지를 싣고자 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선제적 안내,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연준은 좀 더 구체적인 잣대를 시장에 주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는데요. 가능한 방식은 왼쪽에 보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제지표 결과와 정책금리 경로를 연동시키는 아웃컴 베이스드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특정 시점 이전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캘린더 베이스드 방식이 있는데, 일단 지난주의 시장은 연준이 이 가이던스의 도입 시점을 at some point, 언젠가라고 좀 표현하면서 이 가이던스 발표 시점이 당장 다음번 회의, 9월 회의가 아닐 수 있음에 실망을 비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가이던스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만약에 연준이 조건을 하나만 내걸기보다는 이 2개 이상의 조건을 AND로 엮는다면, 가령 2개 이상의 조건이 모두 달성된 이후라야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라고 가이던스를 발표한다면 좀 더 강력한 가이던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번 국면에서 연준의 가장 큰 변화는 장기 목표 수정입니다. 이것도 연준의 향후 정책에 대한 시장의 예측력을 더 높이는, 강화시키려는 이벤트일 텐데요. 새롭게 수정될 목표의 주요 골자는 단순히 물가 2%를 연준이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아래쪽 보시듯이 물가가 2%를 하회하는 시기만큼 2%를 상회하는 시기를 용인하겠다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의 허들, 장벽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현재 연준의 노력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상의 조건 제시, 그리고 정책 목표 수정을 통해서 향후 이 정책 금리에 대한 시장의 예측력을 최대한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까다로운 조건들이 달성이 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테니 믿어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의사록에서 시장의 실망이 가장 많이 노출됐던 부분은 이 지금까지 새로운 정책 옵션으로 거론해 왔었던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이 YCT 정책을 당분간은 정책의 수단에서 제외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긴 했지만 가장 핵심은 현재 환경에서는 이 YCT 정책은 제한적인 효용만이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현재 환경이라 함은 정책금리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이미 높고 또 장기금리들이 이미 낮은 수준에 잘 안정이 되어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언젠가 연준의 의도와는 달리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불확실해진다라거나 어떤 이유로든 장기금리들이 불안해지는 경우에는 도입할 수 있는 정책 옵션으로 연준이 남겨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사록 내 원문을 제가 그대로 번역을 좀 해봤는데요. 많은 위원들은 YCT 정책이 현재 환경에서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만약에 언젠가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는 정책 옵션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차트 부분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보통 이 국채금리의 만기별 일드 커브, 이 장기금리, 보시면 차트 파란색 선인 장기금리 레벨은 녹색 선인 단기금리의 경로에 대한 시장의 전망과 빨간색 선인 텀 프리미엄, 이 장기채를 보유할 때 시장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수익률 두 개의 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오른쪽에도 줄글로 좀 설명을 적어 놨는데요.
근데 만약에 연준의 정책금리 포워드 가이던스가 강한 신뢰를 받으면서 이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분산이 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1번 이 녹색선 이 향후 단기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은 뭐 특정 레벨에서 잘 고정되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2번 빨간색 선 인턴 프리미엄은 연준의 자산 매입 정책이 낮게 유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진행된 연준 내부 논의를 좀 제가 좀 해석을 해보면 연준은 이 YCT 정책을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이 뭐 가령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라거나 이 턴 프리미엄이 가령 예상보다 많은 정부의 국채 발행 아니면 이 장기물에 치중되는 국채 발행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못하면서 장기금리들의 불안이 촉발이 되고 쉽게 안정이 되지 못할 경우에 그런 최악의 경우에 꺼낼 정책 옵션으로 YCT 정책을 남겨두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정부와 민간에게 거대한 부채를 불가피하게 남겨놓게 되었죠. 근데 이러한 시기에 중장기 금리가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하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준에 대한 실망은 단기 시장 조정의 빌미는 될 수가 있겠지만 장기화되는 요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융시장의 관심은 현지 시간으로 27일에서 28일 이틀간 열리는 잭슨홀 미팅과 그 27일에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에 집중이 될 텐데요.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여기 좀 적혀있는 향후 10년간 통화정책이 마주한 환경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거대한 부채 환경과 이 급격하게 전환된 정책적인 환경들, 그리고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큰 주도력을 가지는 소위 이 재정정책 우위의 시대, 피스컬 도미넌스라고 하는데요. 이 재정정책 우위의 시대에서의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제로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진 저금리 장기화 시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측면에서는 최근에 일부 지역들에서 좀 한국을 포함한 일부 지역들에서 코로나 2차 확산 그리고 일부 경제지표 되돌림이 심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라거나 다른 변수들 뭐 파월 의장의 작은 뉘앙스에도 좀 민감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시장 변동성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 또 요즘에 국내 코로나 상황이 좀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